예방해주는 주이스 백신 흥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레이시 강화문 CTC에 와서 관장님의 수업도 들어보고 관장님의 이제 인터뷰와 그리고 여기 다니시는 관원분의 인터뷰를 이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AMMA를 피니시할 보통 이게 컨트롤적인 면에서 얘가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피니시하는 게 거의 메인 핵심이죠. 근데 얘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움직임을 계속 연구하고 수련하고 가르치는 퍼스널 트레이너이자 요가 강사 이우재라고 합니다. 각자의 요가, 남의 체력은 탐내지 않는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또 멋집니다. 저랑 예전에 주짓수를 같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거의 한 몇 년 됐죠? 그래도 한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네. 제가 주짓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하고 블루벨트 받기 전까지 그때가 집중됐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주짓수를 시작한 게 언제 정도 시작하셨죠? 정확하진 않은데 2009년도 그러니까 군대 전역하고 나서였으니까 9년도 가을이었고 이제 정훈 관장님 만난 건 아마 2010년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한 그 정도에 같이 운동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으로. 네. 중간에 주짓수를 좀 오래 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쉬시게 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중간에 있으세요? 한 네. 5, 6년을 쉬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트레이너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공부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운동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병행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뭐 주짓수하고 관련된 얘기하면서도 나올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때는 이제 뭔가 주짓수를 지금처럼 즐겁게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격하게 하니까 내 본업에 필요한 거랑 같이 병행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수련 빈도가 줄어들다가 네네. 이제 크게 허리를 다쳐서 이제 4년 전에 수술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주짓수는 못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재활도 잘 되고 몸도 더 좋아지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잘 회복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허리 부상은 좀 어떻게 당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좀 복합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허리를 뭐 무거운 거 들어서 다쳤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에는 원래 이런 무게 드는 운동이랑 주짓수 같이 격렬한 거를 하다가 요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요가 수련을 하면서 척추를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굉장히 고난도 그런 훅을 동작, 꺾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하면서 무게 드는 것도 같이 하고 또 이제 틈나는 대로 주짓수도 하고 하니까 네네. 척추의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신호가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이미 눈치챘을 때는 이제 증상이나 상태가 뭐 보존적인 치료로는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네. 대부분은 좀 많이 그렇게도 부상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은 막 그냥 너무 한순간에 그냥 사고로 다쳤다고 많이 그쵸.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게 쌓이다 터지는 그냥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트리거고 그 전에 이제 자기 해왔던 것들이 누적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또 본인 몸을 좀 살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짓수를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정리되고 또 깨닫는 것도 많고 이론하고 실제가 많이 연결되는 것도 많아서 오히려 좀 주짓수를 다시 시작하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상과 관련.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취미생활이랑 일적인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너무 잘 되신 거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예전에는 이제 좀 더 스포츠 스타일의 이제 주짓수를 수련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레이시스로 이제 전환을 하셨잖아요. 혹시 전환을 하시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두를 해보신 입장에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주짓수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같이 주짓수 하는 형들은 주짓수 하고 있으니까 네네. 다시 주짓수 하고 싶은데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다시 구르고 막 가드를 하고 하는 거가 과연 허리 괜찮을까? 그런 불안이 있어서 네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 그레이시 이바른 관장님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음. 그레이시 주짓수에 가면 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시술 체험을 해보고 판단을 하자. 그래서 컴배티브 수업을 다시 듣는데 네네. 약간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주짓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시합이라는 것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를 그 가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기기 위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짓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컴배티브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오히려 컴배티브에서 막 무슨 베림볼을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주짓수 하는 거였지.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다시 안전하게 주짓수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들고, 또 그레이시 주짓수에서 계속 그 협조적인 문화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네. 모든 체육관이 그거를 지향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컴배티브 과정이나 이런 기초반부터 그 문화를 학습했던 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과격한 동작들이 나오기 쉬운데, 그게 조금 많이 느껴졌어요. 여기서 할 때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타격을 가정한 상황이라든지 파이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컴배티브 기반에서 주짓수를 해석하는 것들이 내가 그동안 허리를 무리하게 쓰거나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스스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어차피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주짓수가 상대를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서바이벌 하는 게 먼저니까, 네네. 그러면은 더 내 몸에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가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체육관에서 누구나 다 모든 지도자라면 서로 배려하면서 뭐 힘 빼고 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얘기는 하지만, 그런 문화가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따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문화 자체는 되게 경쟁적인데 말로는 되게 안전하게 하라고 하면 사실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거를 따라가면서 먼저 협조적으로 운동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 배려해가면서 안전하게 스파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짓수는 되게 위험한 운동이다. 그리고 주짓수를 하다가 다쳐서 그만두신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다시 재도전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경험자로서 다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주짓수 여기 다시 시작하고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너가 하니까 그런 상담 전화 많이 받는데, 네네. 주짓수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허리가 아픈데 네네. 할 수 있냐 찾아보니까 다 이거는 자살행위다 이렇게만 계속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몸은 적절한 부하와 자극이 없으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결국엔 적절한 부하랑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다만 그 자극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 적응된 상태로 다시 도전하고 하는 그 반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대부분 몸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컴팩티브하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강하게만 해야지 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주짓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생각해봤을 때는 무조건 스파링 많이 하고 무조건 스파링에서 이겨야 되고 무조건 빠르게 많이 움직여야지 내가 주짓수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생각을 일단 버리고 나서 주짓수를 바라보면 다른 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레이시에서는 1년 가까이 거의 스파링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짓수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몸을 상하지 않고 다루는 법도 배우고 주짓수 기술에도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신체도 조금씩 적응할 수 있고, 네네. 그러고 나서 스파링을 또 시작할 때도 이제 우리는 그 커리큘럼대로 가잖아요. 네네. 이 마스터 사이클도. 네네. 그러면 하나씩 정보를 넣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시합도 당연히 나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짓수를 다시 시작한다면 특히 부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짓수를 이만큼 강도로 했으면 그만큼의 강도가 늘어난 만큼 휴식의 강도도 다시 늘어나야 되고, 네네. 또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피지컬 트레이닝도 막 같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다 내 몸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신체적인 스트레스의 총량을 잘 컨트롤한다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대부분은 모든 걸 다 많이
모든 걸 다 세게, 네네. 모든 걸 다 강하게 해야만 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건 사실 약물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현명한 자기의 사이클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헤너 그레이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블랙벨트는 매트에 잘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으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빈도가 주 1회면 주 2회, 주 2회면 주 2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자기의 주짓수 사이클과 여정을 만들면 네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모든 운동은 하다 보면 다 다칠 수 있는 건데 네네. 주짓수만 그런 오명을 쓰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치고받는 거는 즉각적으로 다치는데 네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배우는 건데 네네. 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주짓수 지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나 주짓수에 대한 편견을 깨가는 작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스스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계속 확신을 주려고 하고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뭔가 운동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신체적으로 되게 좀 막 끌어올리고 막 되게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체육관에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막상 딱 운동 끝나고 났는데 뭔가 운동한 기분이 안 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등록을 되게 망설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단거리 달리기라면 무조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전속력 달리기 해야 되지만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는 장거리잖아요. 마라톤 중에서도 진짜 긴 마라톤인데 초반에 이거를 다 전력으로 에너지를 써버리면 끝까지 뛸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리듬으로 계속 오랫동안 뛸 수 있듯이 컨베티브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 거리까지 더 많이 뛸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실제로 트레이너로서 사람들을 트레이닝 할 때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강도를 항상 내 맥스의 90% 80%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적응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하려면 뭔가를 거의 더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주 할 수 있는 강도를 해야 되고 또 자주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느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가 웨이트를 하든 주짓수를 하든 사실 그 강도를 찾아야 돼요. 그럼 보통 내 맥스의 5, 60%밖에 안 돼요. 5, 60%를 했을 때 내일도 똑같이 할 수 있고 내일도 했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또 5, 60% 강도를 했을 때 더 정확한 기술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주짓수 수련할 때도 기술 연습뿐만 아니라 스파링 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간헐적으로 조금 강도 있게 해볼 필요는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다시 또 더 많이 쉬어주는 거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5, 60%의 강도로 계속 정확하게 현명하게 움직이면서 기술을 계속 적응해가고 그걸 더 자주 반복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결국에는 다 주짓수를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론적으로 제가 납득한 방향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본인 몸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휴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저희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부상을 아까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다치면서 운동했거든요. 이런 이제 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나서 사실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면 그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훨씬 더 좀 유연하게 그리고 재밌게 운동을 즐기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짓수를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짓수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드는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왜냐면 주짓수를 하기 위해서 주짓수를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맞추게 되잖아요. 네네. 특히 주짓수에 더 많이 몰입할수록. 네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또 내가 주짓수를 하는 방식이 또 제 일상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레이시아 하면서 더 많이 차분해지기도 했고 네네. 더 많이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 보면서 저한테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삶의 방식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시고 너무나 멋진 말들,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도움이 필요로 해서 따로 또 전문적인 부분을 요청드리고 다시 또 제 채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